아, 아. 예, 사당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당 4동에 사는 은혁이 엄마입니다. 박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4월 11일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이 시끄러우셨죠? 시끄럽더라도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줬으면 합니다. 저희는 진보신당입니다.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와 정당기호 기호 16번 진보신당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사는 건가? 여러분, 저는 7살 아이를 둔 사당동에 사는 엄마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자마자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요, 구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의 아이가 빠져나가야 우리 아이가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이 낳아 키우는 일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당들도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주장을 했던 게 저희 진보신당입니다. 기호 6번 김종철, 기호 16번 진보신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아세요? 파리 택시 운전사 모르세요? 다들 아시죠? 저희 진보신당의 대표님이십니다. 홍세화 대표님, 저희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2번 여러분께서 찍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기호 16번 진보신당을 찍어주신다면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서 소금 같은 역할, 비 같은 역할 하실 분입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입니다. 제가 읽으신 분은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으로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한 20여 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실현됐을 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수 정치가 계속 판을 쳐왔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진면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가령 제 아들아이가 지금도 파리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대학원생으로서 1년에 내는 돈이 한국 돈으로 60만 원인데요. 그 안에는 건강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학비와 건강보험료 합해서 6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학교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진보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진보신당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민생을 위한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실상 그런 얘기는 계속 들어왔을 뿐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바로 비정규직이면서 청소노동자인 김순자 후보를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누구누구를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정치의 일선에 나서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치를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박은지 우리 대변인이 말한 바와 같이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마 여러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버리지, 영국 사람입니다만은 비버리지라는 사람의 말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즉 요람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무덤에까지 복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가요? 우선 전 세계에서 아이 낳기가 어려워서 여성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그만큼 요람에 가기까지가 우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태어난 뒤에 엄청난 이 경쟁 속에서 경쟁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여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학생들 학습 노동 시간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최장의 그런 학습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교육비 가장 많이 들여야 합니다. 또 어렵사리 대학에 간들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고 또 등록금을 내서 대학을 나온들 결국 취업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별로 실업, 청년 실업 상태로 가야 하는, 그리고 또 어쩌다 취업이 돼도 비정규직의 선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30대 40대를 보내면서 다시 또 자녀 교육에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면서 노후 보장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는 그야말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이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이런 사회,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이 엄습해서 그야말로 이게 사는 건가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그야말로 더 어려운 복지가 아니고 너무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지금 이 사회 현실이 아닌가 싶고, 그것은 곧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제대로 된 진보 정치가 자리 잡히지 못한 계속 보수 정당 사이에 한 번은 한나라당이 한 번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속에서 올고든 진보 정치가 한 번도 자리 잡히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계속 말해왔죠. 서민을 위한다, 인생을 위한다 했지만 실제로 서민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진보신당 6번 김종철 얼마나 멋지게 예쁘게 잘생겼어요. 우리의 진보신당의 귀염이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우리 진보신당의 귀요미 김종철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 비례 투표는 16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개의 숫자를 외고 계시면 돼요. 6번 그리고 16번.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오랜 기간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셨습니다. 홍세화 대표님은 프랑스의 망명생활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벌 간에 학벌이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님께서 저도 프랑스 가서 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론은 우리 사회를 그 사회처럼 만들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 낳기 좋은 사회, 그리고 우리도 편하게 노후를 보내낼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약국 약사님, 국대떡볶이 우리 아르바이트 초강님, 그리고 우리 아모르 사장님, 이곳에서 성서운동이 많이 진행되어서 정말 시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의 정치,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까지 동작구 의뢰, 동작의뢰 국회의원 재벌이었습니다. 그 재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벌은 우리 서민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 어땠습니까? 재벌 CEO였습니다. 그분도 역시 서민의 삶을, 서민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보다 더 실물이 나온 저희 후보 기호 6번 김종철,
김종철 후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당 4동, 사당 5동, 그리고 사당 3동 주민 여러분. 저는 진보신당 19대 총선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 젊은 진보 김종철입니다.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선거가 시작입니다. 후보들이 여러분께 더 많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조금 그것이 약간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판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종철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일까요?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얼마를 벌어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족이냐? 예, 정답은 1억 원입니다. 4인 가족, 즉 부부와 자녀 둘이 있으면은 1억 원을 벌어야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족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말이 됩니다. 지난해 201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3,000달러였습니다. 2만 달러를 회복해서 이미 23,000달러로 넘어갔습니다. 23,000달러는 현재 환율로 2,5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만 원 곱하기 4인 가족 하면은 1억 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4인 가족이면 1억 원을 벌어야지만 이 나라에서 중간은 가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니 이 사당동에서 과연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원을 버는 가족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1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 가게에서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1억 몇 년 만에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억을 벌어야지만 평균적인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을 벌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누가 다 가져갔길래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데 정말 누가 이 많은 돈을 가져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바로 재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 불리는 상장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조 원입니다. 104조 원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 재벌 대기업들이 104조 원이라고 하는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 넘겨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재벌들 배만 불려줬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당동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선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선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까지 어려우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안 돼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난하다.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는 안 된다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당동에 동네 골목에 있는 가게 주인분들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월세도 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이미 57%를 넘어갔다고 하죠. 뼈 빠지게 일해도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88만 원을 벗어나기 어렵고 10년을 일해도 120만 원을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5년, 7년만 열심히 일하면 조금 대출 못해서 내 집 살 수 있지만 이제는 33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할 때 우리 아내가 좀 사다 달라고 하는 과일을 사갈 수 있겠습니까? 딸기, 참외 이런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일을 사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키 좀 커보려고 아빠 치킨 좀 사다 주세요 해도 참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우리네 지금 현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장을 지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 이 사당동 골목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양극화가 해소돼야 경기가 풀리는 것입니다. 경기가 저절로 살아나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극화를 먼저 해소해야 경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4조 원이나 갖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그 형성성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법률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민들도 우리 청년들도 3년에서 5년만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골목 경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재벌들이 빵집, 커피집, 심지어 순대, 떡볶이 이런 데로 계속 진출하고 마트다, SSM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이런 걸로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규모가 작은 우리 영세 서민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자기들이 살렸다고 빡빡 우겨대고 정말 대기업들이고 뛰어나다고 하는 그 재벌들이 왜 할 짓이 없어서 빵집, 커피집, 떡볶이, 순대까지 진출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재벌들이 1세 때는 자동차, 전자, 석유 이런 것만 해도 됐습니다. 재벌들이 2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까지 진출해야 되는 겁니다. 재벌 3세까지 되니까 더 이상 자손들이 많아져서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이제 너는 빵집 해라, 커피집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고 거기에 아빠, 할아버지 이런 재벌들이 일감 벌어주게 하니까 우리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빵집, 떡볶이, 순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재벌들의 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집에 진출하는 신세계의 정윤머시기 회장, 신세계 삼성 이병철 회장의 외손녀 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겨주는 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하고 있는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 동네 골목까지 진출해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재벌들이 세탁소도 하고 뭐 등등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세탁소, 뭐 삼성모시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이씨재벌, 정씨재벌, 구씨재벌, 허씨재벌 이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살아나가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점의 점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을 규제하고 재벌들이 빵집, 떡집, 커피점 이런 걸로 진출할 수 없게 업종을 규제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재벌이 할 수 있습니까? 재벌 2세, 3세를 다 조카, 일가, 친척으로 갖고 있는 재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벌들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진보정치,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우리 진보신당이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보신당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연설을 했더니 약간 좀 떨리는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울 때는요,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너무 불평등이 심할 때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재벌들과 부유층이 갖고 있는 많은 부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더 많이 걷어들여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벌들 부유층은 세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잘 사는 다른 나라들은요, 같은 죄를 지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벌금이 수십 배 더 많습니다. 오토바이 한 번 과속했다고 1억 원의 벌금을 맞는 것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왜? 재벌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갓길로 달리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자가용 타고 달리는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벌금 10만 원 매기면 그 사람들이 글로 안 달릴까요? 그래도 한 벌금 5천만 원은 매기겠다 해야 그 사람들이 글로 달리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는 벌금까지도 이렇게 세금과 마찬가지로 잘 사는 사람이 더 내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재벌과 부유층에게 더 증세하고 그 증세된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 어르신들 병원비, 그리고 노후 보장, 가난한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이런 것들 해야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 남성역 몇 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까? 국회의원이 할 짓이 없어서 부의원도 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구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서울 메트로에 맡겨놓겠습니다. 그것이 잘 되도록 그저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들에게 제대로 과세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성역에 남성초등학교에 아이스링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재벌들이 시장 골목까지 진출하는 걸 막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진보, 우리 서민들을 위한 진보신당 김종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예. 퇴근길에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기 사당 4동에는 부원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셨죠? 한 마리에 6,000원, 반 마리에 3,000원 하던 아주 싼 치킨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킨집이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 진출한 치킨집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는 이 상황에 있어서 대기업이 재벌 총수가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을의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6번 김종철과 기호 16번 전 진보신당은 여러분들께 재벌을 넘어서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한 서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